네, 안녕하세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영국 컴퓨터님이 새벽에 이제 생중계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니콜라스 박사가 이번에 야, 여기 스폰서 설만했다. 야, 정말 스폰서 설만했다. 그리고 여기 왜 나갔다. 정말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세 명이 했어요. 세 명이 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표준 전쟁에 본격 개입했어요. 그런데 청띠아팡 박사는 개발자들하고 사업가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니콜라스 박사는 이번에 한번 맞춰보세요. 이 그림은 제가 설명드리고, 니콜라스 박사는 누구에게 눈길을 주었을까? 1번이 리눅스 재단 탈중앙화 기술 사장 다니엘 바보사예요. 그 다음에 페이스테크 글로벌 표준 부사장 생체인식 전문가예요. 앤드류 휴. 그리고 칼론 버틀러 야리꾸리한 요 여성이 사회자예요. 사회자. 사회자인데 엠파시스 디렉터네요. 누구한테 눈길을 주었을까요? 완전히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이 기술 부문 사장한테 다 하는 얘기나 같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했다. 패널을 이번에 패널에 리눅스 재단 기술 부문 사장이 나온 자리에서 니콜라스 박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이 여자가 제일 중요한 여자입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번에 얘기한 걸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래요. 표준 전쟁에서 지금 여러 상황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게 잠깐만요. 한 10초만. 네. 제가 자료를 만들어 두고 오늘 이제 한쪽 다리가 없으신 파이오니어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필체어 밀어드리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 파이오니어님은 정말 파이오니어님들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보셔야지 백부를 구경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리눅스 재단 기술 부문 사장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했거든요. 이 썸네일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김시황 님도 이렇게 하셔서 생방하셨고, 저 이제 원문 들으려고 이제 보니까 요분 거도 했고, 근데 이제 저는 보기는 니콜라스 박사 7분 요약 정리 영국 컴퓨터 권 사장님이 해주셨더라고요. 정리를 해주셨어요.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김시황님도 그렇고 젊은 분이고 또 우리 영국 컴퓨터님도 그렇고 이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얘기하지만 시빌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든지 무슨 영지식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이 리눅스 부문 기술 부문 사장하고 니콜라스가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사전에 조율은 다 됐겠죠. 리눅스 부문 기술 부문 사장이 나오면은 전 세계 기업들은 다 봐야 됩니다. 삼성도, 화웨이도, MS도, 테슬라도, 아마존도, 애플도 이 사람이 참여했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다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리눅스 부문 기술 부문 사장하고 공개 대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인프라의 심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리눅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의 90% 이상이 리눅스 재단과 연결되어 있는데 전 세계 클라우드, 아마존, 아주어, 구글, 클라우드 등의 90% 이상이 리눅스 위에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역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죠. 금융 컴퓨터, 슈퍼컴퓨터, 전 세계 슈퍼컴퓨터 500대 모두가 리눅스를 사용하고 증권 거래소 등 초정밀 금융 시스템의 표준이다. 거기에 대빵인 여자가 이분이에요. 다니엘라 바르보사 이 사람한테 모든 눈길을 주면서 대화를 진행을 했을 거라고요. 물론 이런 패널 참여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간에 다 얘기는 주고받죠. 이 앤드류 퓨는 이제 생체인식 전문가고 이 사람도 글로벌 표준 만드는 거고 여기는 모든 표준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게 진시황이 이 도량형을 통일했네 뭐를 통일했네 이 통일한다라는 게 완전히 소나기에 쥐겠다라는 거. 여기에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지금 파이의 2년 후의 모습을 확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전 세계 인프라 심장을 관리하는 데고 두 번째로는 삼성도 화웨이도 MS도 꼬리 내리는 거예요. 거대 기업들이 돈을 내며 협력하는 곳이 리눅스 재단이에요. 리눅스는 비영리 재단이죠.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후원금을 내면서 참여하죠. 여기에 이제 플래티넘 멤버,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인텔, 화웨이 등 여기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이 리눅스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곳에서 손을 잡는 거예요. 이 담당 사장이 다니엘라 바르보사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리눅스의 적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지금은 리눅스 재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만큼 위상이 높다. 이 여인에게 눈길을 주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도 기부금을 낼 수도 있는 곳이에요. 리눅스 재단은. 왜냐? 이 IT는 1990년도부터 IT가 착 나왔지만 오픈 소스를 했거든요. 소스 공개를 다 했다고요. 파이도 소스 공개 다 하잖아요. 오픈 소스의 표준을 만들어. 리눅스 재단은 단순히 리눅스 운영체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현대 기술의 핵심이 되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산하에 두고 있는데 클라우드의 핵심인 컴퓨팅의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것도 관리해. 지금 클라우드는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하이퍼 레저,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 그 다음에 AI 데이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오픈 소스 기술 관리. 이런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프라의 표준과 얼굴 인식 표준을 하는데 여기에 KYC에 실제로 100만 명으로 5억 2,600만 건을 실제로 했던 니콜라스 박사가 여기 패널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사실은 선언입니다. 근데 이거를 2년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세상에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다니엘라 바르보사한테 얘기했을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오픈소스가 나오는 곳이니까 사실은 IT로 돈 벌으면 다 여기다 기부금 내야 돼. 파이도 여기다 기부금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오픈소스 하니까 전부 다. 근데 그 오픈소스의 표준을 만든다라는 거죠. 리눅스에서 표준 전쟁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중립적인 기술 외교가 아니다. 기업들은 특정 회사, 애플, 오라클이 기술을 독점하는 걸 꺼리죠. 근데 리눅스 재단은 중립적인 지대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서로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동의 기술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삼성이 이것 때문에 컸잖아요. 삼성이 리눅스 때문에 컸죠. 결론적으로 니콜라스 박사가 참여한 컨퍼런스에 리눅스 재단의 제너럴 매니저
사장이죠. 기술부문 사장이 다니엘라 바르보사가 함께 패널로 나왔다는 것은 파이네트워크가 논의하고 있는 인간 증명, 신원 확인 기술이 단순한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넘어서 전 세계 IT 업계의 표준 기술 담론 안에 들어와 있음을 시사합니다. 리눅스 재단이 관심을 갖는 기술은 미래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한 거고, 대화 내용은 뭐냐면, 아니, 이게, 내가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 하느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맞춰보시오, 뭐 이거 여기서 뭐 자전거를 찾으시오, 뭐 이러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니콜라스 박사가 여기서 5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느님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했습니다. 실제 5억 2,600만 명을 가지고 이걸 계속 해왔습니다. 5억 2,600만 건을 해왔습니다. 하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지식 증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영지식 증명이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영지식 증명이. 이거는 영지식 증명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사람이 요 어린 아이가 검증인이에요. 이 사람 상대방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하면 이제 검증인이 A 입구와 B 입구 동굴이 있는데 A 입구와 B 입구가 있는데 검증인이 A로 나오세요. 혹은 B로 나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하느님이 A 입구에 있으면 A 입구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냥 나오면 돼. 그런데 검증인이 B 입구로 나오세요. 그러면 A 입구에 있던 하느님이 비밀 문을 열고 안에 내부의 문을 열고 B 입구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다 알 필요가 없어. 단지 이렇게 하세요 할 때 나는 비밀번호를 알아. 그러니까 비밀번호 아는지 모르는지 검증인은 B로 나오세요라고 하면 나는 비밀번호를 아니까 상대방한테 암호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비밀번호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는 아니까 B로 나오면 돼. A로 있으면 그냥 나오면 되고 B로 나오라 그러면은 아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B로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게 영지식 증명이에요.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 일로 나오세요 그러면 절로 나오세요 하면 안에 있는 사람 나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A로 나오라 그러고 B로 나오라 그러고 나는 그냥 이게 영지식 증명이야.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는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파이 네트워크가 아마도 요번에 이제 75,000 파이 해커톤 대회 작년에 우승한 한국 사람이죠. 파이 초밥님이 아마 이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년 해커톤 대회 1등을 한 게 거기서 나온 건데 그게 영지식 증명일 거예요. 이건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영지식 증명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니콜라스가. 바로 이거예요. 검증인은 나를 알 필요 없어. 내가 아니까 네가 하라는 대로 난 다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11 공격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11 공격 얘기를 마지막에 굉장히 심각하게 해요. 그게 아마 지금 이제 미국의 공화당 정부나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게 IT 쪽에서 가짜 보시 하도 많고 거짓이 많고 선거 부정도 많고 지금 막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니엘 바르보사는 표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막판에 11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 공격이 뭐냐면 가짜 계정 군단의 습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 시스템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공격 방법은 한 명의 악의적인 사용자가 마치 여러 명인 것처럼 가정해서 수많은 가짜 계정, 시빌 계정을 만들. 이거 우리나라도 뭐죠? 예전에 다 이게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게 전부 시빌급. 그다음에 뭐 중국의 우마오당이 뭐 댓글 하나 달아주면 얼마 한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뭐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짜 계정을 만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수많은 로봇파를 조종하며 각기 다른 아이디 카드를 들고, 우리도 뭐 아이디도 있고 비밀번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아이디 카드를 들고 투표소나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문어 팔이 한 10,000개 있는 로봇 팔이죠. 실제로는 한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만 시스템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활동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중국을 좋아했고 중국 문화도 좋아했고, 근데 요즘은 뭐 중국 다 싫어하죠. 뭐 대부분 중국 다 싫어하죠. 왜냐? 전체주의잖아. 공산 전체주의잖아요. 전체주의가 뭐야? 한 사람이 전체를 그렇게 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11 계정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니까 그냥 공산주의는 나쁠 게 없는데 공산 전체주의가 되면서 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격자는 가짜 계정 군단이래. 이건 뭐 사단도 아니고 군단이야. 가짜 계정 군단을 이용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여론을 형성하거나 시스템의 자원을 독점해갖고 정상적인 사용자들의 이용을 방해하죠. 마치 가짜 군대를 만들어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한 명의 공격자가 다수의 가짜 정체성을 만들어 시스템을 기만하고 조작하는 행위. 이 얘기를 막판에 딱 하더라고요. 니콜라스가. 그러면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신원 노출 없이 인간임을 증명한다라는. 그러면서 AI 기술, 딥페이크라든지 AI 에이전트 등이 발전하는 시대에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상에서 실제 인간임을 증명할 것인가. 이게 이 사람들 대화의 주제였어요. 이번에 30분간 대화의 주제였어요. 니콜라스 박사가 핵심적인 얘기를 5개를 해요. 5개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은행에 가서 계좌를 틀 때는 뭐 여러 가지로 금융기관 KYC는 내가 이 사람이다를 증명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트클럽을 가려고 그러는데 미성년자 출입 검사하잖아요. 이럴 때는 은행 KYC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뭐 담배 사는데 술 사는데 미성년자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데, 혹은 저도 이번에 대마도 가지만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닭플레이를 할 때는 꼭 내걸잖아요. 한국 사람 출입 금지. 지금 중국 출입 금지, 중국인 출입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은행과 같은 KYC가 필요 없이, 나는 중국인이 아니야. 나는 한국인이 아니야. 나는 일본인이 아니야. 나는 미국인이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랑 KYC를 하더라도 이게 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지. 똑같은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가지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리눅스 사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리눅스하고는 이미 오랜 얘기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 리눅스 사장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나 들으려고 시티뱅크도 오고 블록락도 오고 다 왔단 말이죠. 이거를 2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니콜라스 박사의 발언은 용도에 따라 신원 확인이 차별해야 된다. 나이트클럽하고 은행하고 다르지 않느냐.
연기식 증명. 남한테 후딱 깔 일이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신분증 전체에 깔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거를 블록체인이 할 수 있다. 모든 거를 블록체인에 올릴 필요 없다. 인증했다는 기록. 여기서 사람이 인공지능이 했지만 사람이 확인했다라는 프라이버시를 또 해주고. 그리고 에이전트 시대에 이제 이게 캡차로 이제 인간과 보수 구분했지만 이게 지금 안 되고 캡차로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하느님도 헷갈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느님도 어이씨 누가 진짜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스 박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사용자 경험 이 얘기를 아무리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라도 사용자가 쓰기 어렵거나 키를 잃어버렸을 때 복구가 안 된다면 결국은 보안이 취약한 옛날 방식으로. 그래서 저도 파이 비밀 구절 마누라한테 맡겼다가 또 제가 갖고 있다가 요즘은 외워버렸어요. 그냥. 아니 내가 영어 단어 21개 정도 못 외울 거 같아요. 외워버렸어요. 그냥. 왜 그렇죠? 파이에서도 손으로 적어서 잘 돌아가래요. 왜 그렇죠? 옛날 방식이 제일 확실하거든. 그렇지만 모두 다 옛날 방식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사용을 쉽게 하는 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년 뒤에는 이 10일 공격 가짜 계정 군단과 정당한 에이전트 사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지금 이제 100만 명을 가지고서 5억 2,600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폐쇄형 오픈 메인넷에서 이걸 했지만 곧 이제 공개가 되는 오픈 메인넷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한 2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눅스 같은 데서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거죠. 100불, 1000불 가는 건 그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거는 아주 참 의미 있는 거였습니다. 저 청태엽방 박사 거도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태엽방 박사는 이게 인류학이기 때문에 좀 철학적인 게 있지만 이런 이 니콜라스 박사나 리눅스 이런 건 다 기술쟁이들이기 때문에 기술쟁이들은 추세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몇 년 내로 어떻게 된다. 그 입에서 2년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 2년 이내 100불은 돌파합니다. 2년 후라 그랬죠. 이게 표준이 정해지면 100불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